지난 6년간 원음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던 인산 조정중 종사의 강의가 대종경 강좌라는 책으로 출판돼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역사박물관 영상실에서 개최된 출판 기념회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며 강의마다 정성을 다해온 인산 조정중 종사의 공부 결실인 대종경 강좌의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출판 기념식은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의 간행사와 저자에게 책을 증정하는 증정식, 축사,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은 간행사를 통해 매회 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꼼꼼히 노트를 정리해 후세 대중에게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강의록을 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심히 흘려보낸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유심으로 잡은 세월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봅니다. 원불교 대종경 강좌, 바로 이 책이 그것입니다. 인사님은 2010년 10월 25일 정전 강의를 시작으로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강의까지 줄곧 방송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WBS 원음방송 라디오에서 시작한 강의가 한방건강TV에서 영상으로까지 방송되었고 이제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WBS TV에서도 주 교화 프로그램이 되어 이런 교법을 인산 조정중 종사는 저자의 인사말을 통해 가슴에서 나오는 용해된 해설이 아니면 대중에게 유익함이 없을 것을 항상 상념해 두었다고 밝히고 가능한 쉽게 말할 것과 정확하게 정곡을 드러내는 일, 간명하게 말할 것을 고민하면서 사고를 깊이 했다고 말하며 강의와 집필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법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장할 거다. 그런데 마음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열정을 보다 기울이는 거니까 절대로 병날 일은 없고 아마 100살까지는 살 거다. 인산 조정중 종사의 대종경 강좌는 상하 2권으로 대종경 서품부터 부촉품까지 TV와 라디오 강의를 통해 정리된 요점을 책으로 엮은 강의록입니다. 이후 대종경 강좌 출간에 대한 감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돈 먹고 흙벗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나 비단이 없나 은금 무화가 없느냐. 그리고 이날 인산 조정중 종사는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내빈 모두에게 대종경 강좌를 선물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자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경전을 배우는 즐거움. 6년간 교도들은 인산 조정중 종사님의 강의를 통해 그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들이 마침내 대종경 강좌라는 책이 돼 더욱 간결해지고 명확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원음방송 대종경 강의의 프로그램의 강의록을 정리해 대종경 강좌를 출간하신 인산 조정중 종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담을 시작하면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전 대종경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또 좌우 동지에게 권면하셔서 시청률을 많이 달로 날로 높여주신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님의 경전 강의가 방송된 때가 방송이 시작된 때가 2010년 10월 25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1강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려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원불교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 강의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크신 은혜와 위덕을 더욱 깨닫는 계기로 삼고 그분의 정수인 정전을 정리해 강의함으로써 스스로 원불교 100년을 맞아 정진적공의 표준을 삼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서 네, 6년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의 기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 말씀이지만은 방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종교 신앙인이 그 종교 교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죠. 그 교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슨 법으로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새 법을 창규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돈독한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한 세계 정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대종사님은 주세불로 오셨죠. 지금은 다 현실주의가 팽배해 있고 실용주의가 만연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과학시대인데 네. 과거에는 과학이 밝히지 못한 점을 종교가 우주 진리라든지 인성 원리를 밝혔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밝히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종교 교리가 과학과 배치되면 안 되죠. 과학과 조화를 이루면서 합일된 진리라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그에 부합되게 실용성 있는 실천을 본의로 하는 또 타종교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원만한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진리적 종교를 제창하셨죠. 네. 그 점이 이제 주세불로 오신 점인데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로 신앙과 수행의 길을 회통해 주신 점이 주세불로 오신 특점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신께서 오득하신 경지를 진리, 이론상의 진리로 밝히신 점. 동서양 어떤 성자가 오득하신 구경의 경지를 진리로 설하신 성자가 안 계시거든요. 네.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로 설하신 점. 그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과 수행을 회통시켜서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렇게 진리와 신앙과 수행의 삼합의 원리를 이론상의 진리로 회통해 주신 점, 이 점이 주세불 되신 점이라 그렇게 밝히셨는데 네. 참으로 저는 대종경 정정 강연을 통해서 그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그 교법 정신은 병행 정신이에요. 네. 네. 양자, 서로 이 세상의 모든 면은 정신면이나 사실면이나 양자의 대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자를 병행함으로써 원만한 원만주의를 제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병행, 영육사항전 이런 그 병행사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종교와 과학, 도덕과 종교 네. 이렇게 그 상대되는 개념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를 독자적인 하나의 편제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 병행을 해서 가장 평화스럽고 원만한 서로 넘나드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경륜이시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그 병행사상, 네. 그 참 저는 이 강조를 통해서 그걸 많이 채창을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경륜, 오신 뜻,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자 함이 아니고 이 세상을 개벽해서 광대무량 낙원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 이 그 교전 서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의 구현, 이것이 과거 성자 가운데는 있지 않았던 네. 그런 점을 채창하신 점을 저는 대종경 정정강의를 통해서 많이 역설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송을 하실 때 감상을 여쭙긴 했습니다만 예. 방금 6년의 강의를 축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느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사님은 친견제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대종사님과- 막동이죠. 네, 정말 보고 느끼신 것들이 저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 정말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익산 서흥지에
이제 전물신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해가 대각전 아시죠? 대각전을 지은 그 다음에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1년 뛰어서 이제 제가 그때 출생을 했어요. 익산 성지에서. 네네. 그냥 출생을 하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직접 불명을 주셔요. 직접 불명을 받은 이제 말등 제자지요. 이제 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그렇죠. 네네. 대종사님께서 네. 제가 원불교 전물신을 하게 된 동기는 전생부터 법연이 있었구나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살 때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삼삼한 것이 별로 없죠. 그러나 4살 때, 5살 때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것은 대종사님과 제가 눈빛이 딱 부딪혔을 때 네네네. 그때만 꼭 2가지만 기억이 나요. 네네. 아주 제 정신이 그냥 서늘하게 깜짝 놀랄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고 다른 거는 도무지 기억이 없고 열반하셨을 때 모두가 그냥 땅을 치면서 울고 그냥 둥둥 뜨면서 울었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고 그래요. 이제 어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깨워요. 새벽에 네네네. 깨워갖고 조실문안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어린 나이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는 형 등에다 업혀가지고 네네. 업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인데 가서 이제 형들은 다 조실 밖에서 예를 올리는데 나는 서서 가만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때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창문을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네네. 어떻게 깜짝 놀래 벼락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고개를 탁 숙이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절은 안 하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확연하게 대종사님께서 보시는 눈이 이렇게 딱 부딪혀갖고 그때 기억이에요. 대종사님을 동심으로 뵈셨군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네. 없어요. 저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2가지 눈빛은 정말 크게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전 강의를 쭉 진행하시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그 순간이 예. 되시면 예. 그 순간이 아마 조금은 생각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미처 다 그 이후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로 그 내용상으로 주장한 것은 실천면이죠. 실천면.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념적인, 논리적인 그런 종교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실행하는 종교. 마음을 수양하는 면에서도 진정한 증득을 해야 되고 몸으로 실행하는 면에서도 진정으로 실행을 옮겨서 영성의 세계로서도 광명과 위력을 회복할 그런 종교. 또 이 사실적인 세계에서도 은혜와 평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종교가 이제 발을 딛고 서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대종사님은 철저하셨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면에서 아주 강조하시고 세밀하게 추찰하시고 그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그렇게 하신 점을 느끼고 그런 점을 주로 강조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대종사님을 친견하셨던 그 마음이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강조됐다는 그렇습니다. 예. 네. 미디어 강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던가요? 조금 물론 앞에 교도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쉽게 하긴 좀 어려운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보면서 들으면서 뭐 전화는 혹은 댓글을 남기신 시청자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전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요. 기억에 남는 시청자 혹시 계실까요? 라디오 텔레비전을 보고 들으시는 시청자 가운데에는 법력이 높은 분이 팍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는 누가 듣고 계시는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어도 제 바로 눈앞에서 청취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도 아주 그 명석한 네. 그런 교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도 오래 많이 닦으시고 또 불교에서 선을 오래 거의 평생 동안 닦으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네. 아주 불교학으로는 박사가 와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기가 폭 어렵습니다. 어렵고 무엇을 자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가 하면은 네. 내가 정득하지 못한 것은 전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전하지 않고
이렇게 표준을 세우고 하니까 허구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자신감이 있죠. 네. 그런 자신감으로 말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정말 진득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네,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저도 본받고 따라야겠다는 생각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미디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강의의 종류를 개척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교법을 실질적인 대중을 향한 강의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하신 거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6년간의 강의를 좀 진행해 오시면서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부산 교구에서 부산의 원음 방송을 세우니까 합세하자고 의견이 서로 왔어요. 네. 처음에는 부산 일은 부산서 하고 경남에서는 경남 일을 하지 독자적으로 하자 그러다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합해서 했는데 그때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도 방송국을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분에게 한 말이에요. 교당을 지을 때 얼마나 애로가 많은가. 응? 그리고 설법을 해서 교인을 이끌 때 얼마나 애로가 많냐. 그러나 방송이라는 매체는 울타리가 없고 벽돌로 집을 쌓는 것도 아니고 또 언어 장벽도 없고 이게 장벽 없는 교화가 쉽게 있겠냐. 우리 원불교 이제 창교된 지 100년 미만의 교단에서 방송 매체 같이 교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나. 네. 가장 효율적인 미디어 방법이 우리 교단에는 딱 맞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장벽이 없다. 울타리가 없다. 비용도 들지 않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은 이 비용은 실로 우리가 교세 확장하는 비용에 비하면은 그래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원불교 교단에 봐서는 아주 적절한 가장 유효한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대중경 강자라는 이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예. 그동안의 강의록을 쭉 모으셔서 이것을 출간하신 것도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서문을 통해서 근원경전인 정정과는 달리 이게 통경으로서의 기능을 한 대종경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통경이라는 말씀은 정산 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세계적 종교 교조의 정신을 대종경 속에 회통시켜주고 이게 그걸 통경이라고. 네. 또 정전 가운데 나오는 이론상의 진리, 신학문에서 사은사요, 수행문에서 삼학팔조 이것을 어울리게 하는, 병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대종경 가운데 가르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경이에요. 어떤 교의가 교리적인 내용이 편제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통하고 유통하는,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네. 서로 뿌리를 여누고 있는 이런 면을 강조해서 하나로 여누게 하는. 그건 불가에서는 이걸 불이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불이문 사상. 네. 또 불교의 대자적인 의지를 두 가지로 든다면 하나는 일체유심조, 하나는 불이문 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대종경 가운데 가장 깊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회통하고 원불교 교리도 서로 회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정신의 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통경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리 싶어요. 대종경을 쭉 방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꼭 써야겠다. 이걸 좀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원광대학교 총장 하시던 송천은 용산 총장님이 계시는데 네. 같은 원로원에 계시거든요. 이제 하루는 저를 만나서 저를 칭찬을 하죠. 이제 텔레비전에 방송하고 있는 것이 참 역사성이 있다고 좋다고 네.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 책으로 만드는 거, 책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중에 후래
후에 그 공부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책으로 만드는 것은 구상을 했죠.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책 만드는 건 별로 힘을 쓰지 않았어요. 네. 강의 원고 그대로 내놨으니까요. 이게 강의 원고가 그냥 논술적으로 쓴 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CD나 또는 이게 그 USB로 이게 함축된 것은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책으로 남긴 것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런 대로 유효하다 그런 말을 하대요. 그렇듯이 그런 데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쭙는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종사님 항상 강의하시는 모습 뵈면 지금도 오늘도 머리에 쓰신 모자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이 모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있으시죠? 그러지 않아도 네. 우리 이제 선배 원로 교우님들께서 자네도 삭 바르는 것이 좋겠네. 그러세요? 네. 권장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삭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훨씬 편리하더만요. 네. 첫째는 편리해서 삭발을 했어요. 네. 네. 편리 삭발을 했는데 이제 삭발을 하고 보니까 어디로 밖에 나가도 이 캡을 써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삭발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캡을 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캡을 썼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수도자로서 네. 나이가 들면 좀 편리해야 되겠더만요. 생활이 좀 편리해야 되겠어. 그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 강의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친할아버지가 너 이제 잠깐 앉아봐라, 이 얘기 좀 들어봐라 라고 그런가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빠져들면서 보게 됩니다. 저의 감상은 사실 그런데요. 또 방금 말씀하신 정말 마음속에 영성을 가다듬는 강의를 계속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곁에 오래오래 남으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년간의 수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그런 뜻의 보답을 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